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김성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또 발벗고 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혜림 노무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팬레터 오신다면서요? 어떤, 네? 팬들 막 노무사님만 찾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방송을 보시고 꼭 네네. 노무사님에게 의뢰를 네네. 해야겠다. 네, 네.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소문이 쫙 퍼졌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네. 오늘도 사실 네, 무거우면 네.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정신질환과 자살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의 주제를 네. 삼아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찝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정신질환으로 보통 이제 6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나 그리고 또 불안장애나 적응장애나 네. 또 수면장애나 그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와 같은 질환은 보통 산재로 많이들 신청을 하시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인 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네네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대법원 판례 법리 같은 경우는 네. 개개인의 이제 취약성이라고 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회 평균 수준으로 볼 게 아니라 네. 그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 입장으로 했을 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보겠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직접 맡았던 네네네. 사건 중에 정신질환 승인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픈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한 아이의 아버지셨는데 다리에서 이제 투신해서 자살하신 케이스인데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정유기업의 그 기술직 업무를 수행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요. 정유기업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석유를 이제 보관하는 정유, 그런 네. 배관에 대해서 배관에 누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석유가 네. 흘러내릴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엑스레이 기계를 통해서 그 배관에 금이 있는지 그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 일을 하시는 이제 비파계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네. 비파계 검사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시잖아요. 그쵸. 현장 직종 엑스레이 기계를 계속 본인이 메고 다니시면서 응. 검사를 하시는 일을 하시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근데 현장직으로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관리직까지 같이 하라고 회사 쪽에서 업무 명령이 내려온 거죠. 당시에 그 대정비를 해야 되는 기간하고 그 시기가 맞물렸어요. 네. 모든 공정을 이제 셧다운 시키고 기한 안에 모든 배관을 검사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은 대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대공정 기간인데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그 관리직 업무까지 같이 하라. 네. 이런 업무 명령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죠. 부당한데요?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실 어려웠던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인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본인들의 이런 업무 지시에 의해서 그 망인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수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여수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녁에 내려갔는데 같이 일하시던 동료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다 커피숍에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떤 네. 얘기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주겠다. 그래서 아. 진술서를 같이 써주셨어요. 써주신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신질환 같은 경우 개인적인 요인이 같이 결합될 수 있는 네.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망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우울증에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을 보였다. 뭐 예를 들어 살이 빠지기도 하고 뭐 잠을 못 잔다. 그리고 뭐 얼굴색이 굉장히 안 좋았다. 이런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우울증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있었다, 증상들이 네. 있었다. 그런 걸 사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사람들이 동료 근로자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료 근로자분들의 진술에 힘입어서 저희가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었죠. 다행이다. 네네. 그래도 인정받았네요. 네네. 남아있는 가족들도 너무 안타까운데 산재로까지 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속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도 사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가능했군요. 네, 다행히 가능했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또 하나 이제 증거는 그분이 이제 너무 힘드셔서 현장에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현장 소장님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나 업무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나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된다면 나는 퇴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그럼 진술을 받은 건가요? 그 실제로 그 상담하셨던 현장 소장님이 그 상담 일지를 적어 놓으신 게 있으셨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네, 주장을 했었죠. 아, 그래서 보통 이런 정신질환이나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할 때 이분의 뭐 개인적인 요인, 뭐 취약성, 보통 요새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가족 간의 불화가 있는지 이런 또 정신과 치료 내역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요인보다 뭐 개인적 요인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개인적 요인보다는 이런 업무적인 요인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셔야죠. 그렇군요. 네네.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 진짜 판결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네. 그럼 정신질환에 대해서 불승인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떤 게 있었나요? 조금 된 사건이긴 한데요. 그분은 이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시던 사무직 여성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신 케이스였고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자살하신 사유는 저희가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는 본인이 관리하던 그 고객사의 상표 네. 갱신 기간에 이제 놓친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네. 그 사유로 인해서 이제 자살하게 됐다. 저희가 이제 주장을 했었죠. 네. 근데 저희가 1차적으로 산재 불승인을 받았던 이유는 공단에서 얘기하는 사유는 업무 자체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이유가 더 많다,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이 실수를 했을 때 고객사에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긴 했어요. 이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 증명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청구가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었지만 이게 현실화되지 않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죠. 불인정을 불인정을 받았었군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그 압박감만으로도 충분히 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가보험이다 보니까 누구나 모든 일을 할 때는 본인만이 느끼는 그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압박감이 좀 드러나야 되는 네. 이런 사건이 좀 있어야 인정을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있죠. 아, 뭐 쉽게 말해 우리가 이제 주변에 영업직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영업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 추정 가능은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값보다는 의뢰 입장에서 일을 많이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그리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도 상대를 해야 되는 감정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처럼 그럼요. 그렇죠. 민원 네.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 그런 분들이 주장을 하실 때는 나의 일 자체에 사실 내재되는 스트레스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뭐 몇 월 며칠 날 민원인이 어떤 식의 클레임을 해서 내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시점과 내가 발병이 한 시점과 이제 아무래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발병을 했었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어떻게 꼼꼼하게 네. 나에게 이론적으로 잘 표면적으로 제출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그쵸, 있네요, 그쵸. 정말로. 네네네. 다 업무상 스트레스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방금 자살 얘기는 하셨지만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수면 장애 네네. 이런 경우도 충분히 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네.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힘든 걸 수도 있고 업무상에 힘들 수도 있고 이게 좀 판가름 내기가 그것 또한 어중간하고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보통 건강보험으로 다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네. 우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면 우리가 10년 동안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다 뜨거든요. 네.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 내역서라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산재 신청할 때 그게 이제 다 조회가 돼요. 아, 그래서 보통 이제 공단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신이 A라는 회사에서 뭐 정신질환이 발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주장하실 수 있는 거는 나는 사실 원래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었는데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더 가중이 됐다. 네, 그걸로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논리고 최근에도 인정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요. 네네네. 다행이다.
아무래도 네.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당시에 본인이 힘드셨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다 얘기해 놓으셨으면 그게 다 차트에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증거가 되실 수가 있죠. 네네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전부터 나의 이력이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중으로 인해서 더 그게 극대화되고 내가 더 심리적으로 더 힘든 케이스가 그죠. 된다면 네네. 그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네네. 있다라는 네네. 거네요. 네. 혹시 노무사님은 정신질환 사건을 하실 때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표면적으로 정확하게 보이는 수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자해행위잖아요. 네. 본인이 스스로를 해친 경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업무상 요인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부분을 증명하려면 사망 당시에 그분이 뭐 쉽게 말해 정신적 이상 상태였는지 평소와 다른 모습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힘들어했는지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이제 진술하셨던 내역 같은 걸 저희가 같이 보거든요. 네. 그 자료를 찾기도 하는데 네. 요새는 이제 뭐 카카오톡, 네. 카카오톡으로 단체방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보면은 보통 이런 자살하시기 전에 최소한 3개월 정도의 기록을 저희가 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뭐 쉽게 말해 그분이 힘들어하시는 그 강도가 좀 더 높아지고 이런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저희가 다 그 흐름이 다 보이거든요. 보여요. 보이죠. 처음에는 진짜 힘들다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뛰어내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좀 저도 사실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지죠. 네.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남아 계신 뭐 가족분들이나 아이들을 그렇죠. 좀 제가 이제 자주 만나고 하다 보면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녁에는 그런 글들을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녁에는 좀 센치해지니까 사람. 네. 사실 일인지라 네. 이런 업무를 맡으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그분들의 심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네네. 같이 감정이입이 되니까 네네네.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드네요. 네네. 산재로 노무사님도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멘탈이 강하시네요. 저는 10년째라 괜찮습니다. 심리적으로 괜찮습니까? 네. 네. 혹시 업무 일을 네. 과중하게 하시다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은 네네.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계시지 마시고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혼자만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정신적인 질환은 뭐 병원을 통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또 혜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산재로 가능하니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꼭 치료하시고 또 보험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는 꼭 네네.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음 시간에도 확실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